새로운 채널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채널이 확립이 잘 안 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채널을 똑같은 걸 복제를 해서 확장을 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채널만 보고선 매매를 하시는 것은 되게 위험하겠죠. 한 가지 근거만 가지고선 트레이딩을 기술적 분석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뭐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클래식 그림을 3개만 준비를 해봤어요. 3개만 준비를 해봤는데 천천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솔라나, 이거 지금 최신 솔라나 차트거든요. 최근에 이제 솔라나가 가격이 $200가 넘는 가격대까지 올라갔다가 $80대까지 거의 내려왔었죠. 달러대. 이 조정의 과정에서 명확한 채널이 하나 그려졌는데, 여기서 채널을 그렸을 때 처음에는 지금 앞에 이 점에서부터 이 뒤에 있는 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선을 기준으로, 하락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도 채널이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 채널을 최초에 그려놨던 채널이 점차 나중에는 반응이 그와 상반되는 이제 이탈하는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채널을 수정을 해가면서 이 차트의 진행 흐름을 같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이 뒤에서 여기를 바꿨을 때 지금 보시면 밑에 제가 거래량들을 표시를 해놨죠. 거래량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거래량을 왜 표시를 해놨냐? 이제 추세가 이제 저단이 될 때 추세선을 이제 작도를 한다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죠. 추세가 전환되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위에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추세 전환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신호가 오고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서 앞에보다 많이 나오고 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바로 전환이 꼭 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흐름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우 이론에 근거를 했을 때 저점을 점점 낮추고 있고, 고점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락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거래량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터지는 포인트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여기서 채널을 한번 이렇게 중간에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이런 채널을 형성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막바지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앞에 파란 선을 그어놨고 뒤에서도 파란 선을 그어놨죠. 이제 앞에서 나타났던 전 고점 그리고 앞에서 나타났던 전 저점, 이전의 전 고점과 저점 라인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에서 이탈을 하고 다시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았을 때, 지지를 받으면서 이 뒤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추세선의 이탈까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런 자리가 됐을 때 얘가 현재까지는 반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더 강하게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앞에 있던 캔들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고 반전이 됐을 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가 겹쳤죠. 다시 이전의 저점 위로 돌파하는 흐름과 추세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지지해주는 흐름, 이런 것들이 중첩됐을 때 이때는 더 높은 가능성으로 추세 전환을 인지를 해볼 수가 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거래량을 표시해 놓은 거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거래량을 참고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러면 파동이 진행되는 앞으로의 향후의 흐름에 있어서 정확한 포인트를 더 집어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자리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안 보일 때도 있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는 이렇게도 봐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죠. 오늘 제가 스크린샷을 찍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서 여기 계속 올라오는 상승 추세가 있었어요. 상승 추세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양봉을 강하게 롱 캔들로 밀어 올렸죠. 밀어 올렸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다다다 발생을 했는데, 그 뒤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첫 번째 채널을 그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뒤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하게 이탈하는 캔들이 나타나고 뒤로 또 이탈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이탈을 했을 때 이 캔들이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걸 이제 예측하는 관점에서도 이렇게 채널을 확장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한 번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했을 때 얘가 중앙부에서 그래도 반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부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하락 추세선이 있죠. 하락 추세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쏟아져 내리는데, 쏟아져 내릴 때도
지금 이 두 번째 라인에서 한번 또 리액션을 보여줬어. 그러면 확장한 이 두 번째 채널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으로 이제 채널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확장된 채널도 상당히 유용한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서도 받아주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항상 그 전에 있던 저점 라인과 위에서 채널을 다시 한번 지지를, 꼬리를 달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줬을 때, 그래도 당분간은 플래그를 형성을 하면서 상승이 나타났죠. 이때 상승의 흐름이 전환을 시킬 정도까지의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던 걸 보인 적은 없었고, 그리고 상승의 흐름도 상승 채널이 약하게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상태였어. 그러면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조정을 많이 보는데, 그 뒤에도 캔들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상승 상단에, 채널 상단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앞에 있던 매물대에 대해서 지금 저항이 확실하게 맞고 힘없이 내려간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갔는데, 앞에 있던 저점에 대한 이탈을 하면서 또 채널에 이번에도 중앙부를 확실하게 뒤져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한번 장악하는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앞에 있던 거래량들보다 확연하게 튀어주는 모습이 하나 보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번에는 저점을 이제 더 이상 낮추지 않고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은 추세 전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점 이탈을 안 했잖아요. 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그때부터는 반전하는 형태의 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롱 포지션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하는 과정에서 계속 롱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구간들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더 확실한 시그널들을 여러 가지를 중첩을 해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여유롭게 포지션을 상승하는 과정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미더리움 를 가지고 왔고, 미더리움도 보시면은 위에서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채널을 그렸죠. 최초로 채널을 하나 그렸고, 얘도 보면 캔들이 삐져나왔어요. 심하게 삐져나왔는데, 비트코인은 중단부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이더리움은 좀 더 밀렸죠. 좀 더 밀렸는데, 얘가 중앙부에 지지를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거 없이 이탈을 했지만, 얘가 더 중요하게 테스트를 했어야 될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꼬리가 길게 달렸던 캔들의 저점 라인에 대한 테스트까지 얘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를 이탈하면서 좀 더 밀렸는데, 어쨌든 강하게 밀려왔어요. 강하게 다시 말려 올라갔으나, 얘가 그 뒤에도 보시면은 채널 상단에 대한 테스트까지도 수행을 못하고 하락으로 장악을 하면서 추세가 계속 이어졌죠. 이어져함에도 중단부의 저항, 중단부의 반응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얘도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확장된 채널의 하단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났죠. 꼬리도 길게 달리고, 그리고 앞에 있던 캔들들의 고점을 따주는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이 뒤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면서 흐름을 가져가면 먹을 수가 있다. 이 채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복잡할 거는 없어요. 복잡할 거는 없고, 그리는 것도 간단하고 눈에도 보기도 쉽고 한데, 이 채널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 공부를 할 때 채널 좋네, 그 영상 보고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하고서 내가 막상 차트에 채널을 그려놓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난해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 거래량과 함께 볼 때 좀 더 채널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채널의 이제 마지막 흐름을 전환되는 시점을 판별하기가 수월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승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어요. 강하게 올라오고 꼭지점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형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이 하단에다가 추세선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채널을 그리기는 조금 난해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앙에서 저항이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때 이 두 가지 확실한 포인트가 있을 때는, 이때는 역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점을 활용하는 채널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채널을 이때는 상승이지만 상단에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다가 그리고 하단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채널이 형성이 되겠죠. 원래 같았으면 하단에 두 포인트를 그려서 채널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확실한 두 개의 점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의 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채널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럼 이제 이 흐름이 눌림이 왔을 때 이 눌림의 정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왔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역채널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단에다가 추세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석적인 추세선은 아니죠. 정석적인 추세선은 아니지만, 이 추세선 그리는 목적은 다음에 흐름이 만약에 나타났을 때 여기서 만약 꺾인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쐐기의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제 역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역채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상단의 점을 연장을 해가지고 하단의 채널을 그리고 이후에 눌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10시, 저희 회원분 중에 비트코인 한번 같이 보자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지금 현나는 지금 보이죠? 지금 실시간 시간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었고,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흐름이 하방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면은 이제 숏을 잡은 입장에서 좋겠지만,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운 좋게 급락이 확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흐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도달을 못했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정석적인 하락 채널이 진행이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반응을 보여줬고, 지금 한번 거의 다 도달한 시점에 지금 반응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지금 이전의 추세를 보고 그 뒤에 있는 작은 흐름들을 대응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앞에 올라왔던 추세가 올라오는 상승 추세였다고 한다면, 단숨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이제 상승으로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면서 상승 반전하는 패턴의 캔들을 조심히 보거든요.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캔들의 점은 앞에 있던 저점을 이탈을 했지만, 두 번째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앞에를 먹어주면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만약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켜주고 채널 상단을 뚫어주고 올라간다면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지금 보고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리 있죠. 이게 좀 더 큰 시간대 봉으로 보게 돼 오더블럭이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한번 멈췄던 구간이 있어요. 멈췄던 구간이랑 하단에서 올라왔던 추세선이랑, 그리고 날봉상에 지금 도지를 형성해줬던 이런 장대 캔들 뒤에 도지를 형성을 해줬던 이런 저점부 라인, 이런 라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하단까지 눌리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채널링 형태로 강하진 않더라도 약하게 흐름이 진행되다가 이쪽에 도달했을 때 강하게 반전하는 형태의 캔들이나 아니면 가격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면 그때는 좀 롱을 다시 한번 세게 담아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그림에서도 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림에서는 채널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채널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 채널이라는 게 꼭 반드시 그 수평한 형태의 채널만, 평행한 형태의 채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채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쐐기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수렴하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채널의 일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 각각의 용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이것도 다 채널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널을 내가 정확하게 그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자리들에서는 꼭 수평 채널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렴하는 채널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려서 근거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채널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받을게요. 별로 없습니다. 뭐 그냥 제가 다 마무리할게요.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마이크 좀 닫아봐. 거의 안 들려요, 목소리가. 동생이 마이크를 닫아봐. 다시 또 목소리 잘 들려? 목소리. 내가 아까 강의를 했었을 때는 목소리 괜찮았었어. 아까는 괜찮은데 좀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를 좀 닫아봐. 닫고 나서 내 질문할 때 마이크 좀 켜줘봐. 지금 목소리 잘. 아니요. 처음에 내가 쇼구 동생이랑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 처음에 지금도 목소리 잘 안 들리나? 들리긴 들리는데 깨져요, 많이. 지금 어쨌든 그럼 빨리 좀 다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추세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추세 중요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큰 하이프레임에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선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물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시죠. 물론 저같이 저도 현물 선물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큰 하이프레임에서 여러분이 내가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승의 큰 하이프레임에서 여러분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제가 저번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죠. 파동이 계속 왔다 갔다 그린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점이 추세 하이프레임에서 큰 상승, 예를 들어서 상승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현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상승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흐름은 여러분이 멘탈적으로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큰 흐름의 방향에 대한 여러분이 관점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루 매일 그 일희일비한단 말이에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이 계속 종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큰 하이프레임의 상승 추세선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깨지잖아요. 이게 깨지면 손절을 해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11년도부터 봤다. 정말 큰 하이프레임이다. 그러면 비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이클장은 이 큰 하락의 상승 추세선을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라인 안에서는 내가 어떤 파동이 있어도 내가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큰 방향은. 이게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고 일봉이다 그러면 내가 일봉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방향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놓고 있으면 이 예를 들어서 어제 3일 전부터 시작한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방향을 예를 들어서 상승으로 보고 있다. 이건 반대로 해볼게요. 큰 방향을 예를 들어서 하락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큰 방향을 하락으로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이 예를 들어 현물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여러분 이야기할게 상승을 할게요. 내가 일봉으로 예를 들어서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3일 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여러분이 상승을 해서 내가 이거를 상승을 하방 돌파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방향을 내가 잡아놨다라고 하면 추세 방향을 잡아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잘자잘한 트레이딩은 여기서 움직이면 여러분이 감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추세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항상 제일 먼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게 이 추세 안에서 지지 저항 없고 이 안에서 겹치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추세를 보면서 이게 상승 추세인지 예를 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왔다 갔다 그리는 게 상승 추세구나. 이 상승 추세 이 범위 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 범위에 있구나.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아까 쇼군 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캔들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지지 저항을 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매매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5분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시냐라고 하면 날봉을 볼게요. 과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연습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돈을 걸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뭐 금수정수식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2025년도 12월 달부터 작도를 여러분이 원래는 여러분이 한참 돌려서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사례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본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 기가 1월 1일인데 지금 4개월 전이죠. 그러면 4개월 전에 여러분이 오늘 뭐 배웠죠? 추세선, 지지, 저항 배웠죠.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추세선은 저는 이제 그냥 삐추로 해볼게요. 삐추로. 자, 추세선. 2월달 이전에는 제가 몰라요. 그거 봤죠?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맨 먼저 추세선부터 작동을 해보시는 거예요. 추세선부터.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선이 하나. 상승 추세선은 역 나오는 이더리움 상승 추세선은 안 보입니다. 2025년 1월달부터 안 보이죠?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이전에 한번 끄어볼게요. 뭐 어차피 뭐 내가 2025년 1월 1일날 작동을 한다라고 기존에 했으니까 지나간 거는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연습삼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제가 기준이 뭐라고 했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여기서 상승 전환되는 요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안 나와요. 이건 추세가 안 나오는 거 뭐라 했죠? 억지로 끊지 말자. 어쨌든 1월 1일날 기준으로 내가 연습을 했었을 때 전환되는 이 음봉 캔들에서 추세선을 하나 작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먼저 꺾고 나서 일본 기준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스윙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지지장을 작동을 해봅니다. 지지장 가로선 여기 보이죠? 가로선.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기준으로. 자, 딱 눈에 바로 띄는 게 뭐? 음봉 하나 터졌죠? 음봉? 여기 보이시죠? 음봉 터졌을 때 여기 보면 음봉은 뭐다? 캔들의 아랫꼬리 하나 껐죠? 그래, 아랫꼬리. 자, 위에는 제가 안 보입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끄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늘의 맹세코 제가 미리 사전에 연습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는 게 거래량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방법이 있다고 했죠. 유의미한 가격의 흐름이 보였던 거, 축적되는 거. 딱 보니까 그냥 보이죠? 여기 하나 정도.
여기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 이렇게 뭔가 딱 안 겹쳤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네모 칸을 주시면요, 이 정도 달면 되겠다. 여기 좀 약간 조금 러프하게 캔들이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밑꼬리 달리는 부분, 이 부분 어느 정도 겹쳐지니까 요번에 요렇게 이렇게 지지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 조금 요거는 약간 유도리가 조금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크게, 여기 보면 크게 한번 터진 곳 있죠. 여기 크게. 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윗꼬리가 달았다고, 크게 윗꼬리가 달린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꺼보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나름 유의미한 거리랑 좀 터지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여기도 보면 거리랑이 좀 터졌죠. 여기 거리랑 원본 거리랑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원본 거리랑이 여기 터진 거, 이 캔들, 이쪽 캔들이죠. 그거 보는 거죠. 자 보이시죠? 이까지만 저 간단하죠.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이 연습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거 작도를 해놓고, 내가 여러분이 오피트에 거래를 하시는 현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항상 롱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왔었을 때 내가 1일 날 이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작도하는 이 시점은 제가 여기까지 보고 있으니까 요 한 3월달, 여러분이 위치는 요 3월달이겠죠. 그러면 캔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캔들 가급적이면 100에서 한 120개 정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캔들이 내가 이거 봤었을 때, 여기 이거 봤었을 때, 여기서 봤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봤? 한 120개 정도? 납배드 한 요 정도면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데 요 정도 범위면은 충분하겠네. 그러면 제가 여기 제일 마지막이 요 날짜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 3월 2일날 여러분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을. 그러면 내가 3월 2일날 분석했으면 이렇게 작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로 갔었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왔었을 때 내가 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3일날 작도를 이렇게 해놨으면 그 뒤로 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날짜를 좀 집어볼게요.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아까 있었을 때 한 요쯤이었죠. 제가 제일 마지막 날짜가. 그러면 내가 이거 작도를 끄었을 때 내가 이때까지의 캔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 뒤로는 몰랐죠. 뒤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꺼놓은 작도를 해놓은 게 유의미하게 작도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아까 한 요 정도였었으니까 채널링이 나오는 것도 한번 볼게요. 채널링이 나오는지. 쇼군 동생이 했던 거 방법이 2개가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추세선을 끊고 나서 이거를 오른쪽 클릭 클론 어디 갔어?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좌클릭. 일단 그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해야지. 일단 클론을 하고 보면 똑같이 클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동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방법이 있고, 아까 쇼군 동생이 얘기했던 게 여기서 보시면 맨 위에 보면 패러럴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채널을 그릴 때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채널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놓고 내려보는 거, 채널이 되는지. 쇼군 동생 이게 채널이 나오나? 나온 것 같아?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거 뭐다? 억지로 끊지 마라. 채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여튼 제가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채널이 나오는지. 채널을 그릴 때 여러분이 위에 예를 들어서 하나, 밑에 예를 들어서 밑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어도 괜찮긴 한데, 이쪽 그리기 중간에 하나만 있으면 좋긴 한데, 효율성이 높이려고 하면 여기만 2개, 예를 들어서 위에 2개 있으면 여기를 연결을 하고, 여러분이 또 그릴 때 중단 라인에서 가격이 유의미하게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채널링을 한번 쭉 그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 위에 점 2개 사이에 저점으로 해야 되는 하시는 분들? 맞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사람은 조금 틀리긴 한데, 어쨌든 정석은 쇼군 동생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위에 2개가 있으면 밑에는 여러분이 그걸 작도를 했을 때 이 중간에 나 있어요. 이게 넘어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시간이 뒤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가 더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뭔가 또 하나가 더 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더 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위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여기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넘어가 요 중간 요 사이에 여기 2개가 있다 그러면 2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채널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때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요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점이 5개나 찍혔으니까 신뢰되고 있는 채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채널을 그려보고, 채널이 안 나오니까 지금 채널을 안 그리는 거예요. 채널이 안 나오면.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채널이 안 나온다라고 지금 날봉으로 봤었으니까, 예를 조금 시간이 좀 좁혀보면 여러분이 4시간 봉, 1시간 좁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은 1봉으로만 볼게요. 4시간 봉, 그 다음에 1시간 봉, 저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죠? 봉 이렇게 프레임을 좁혀나가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포지션을 잡을 때는, 포지션은 예를 들어서 내가 1봉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포지션을 잡을 때는 최대한 유리한 거를 잡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데이 트레이닝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임을 가장 내가 넓은 곳에서 봤었을 때 나는 데이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하이 프레임을 일봉으로 보시고 일봉으로 가장 높은 프레임으로 보시고 나중에는 포지션을 잡을 때는 좁혀 가면서 한 15분 봉이나 30분 봉이나 거기서 여러분이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연습을 하면 여기서 이제 채널링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작도를 해놔 놓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기다리는 어디까지 내가 뭘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리는 포지션을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쇼군 동생이 채널 하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지지 저항 주고 지지 받으면 여기 아까도 쇼군 동생이 얘기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지지 받는 모습 보이면 내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들어가 볼만하다 이렇게 말했던 게 쇼군 동생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작도를 해놔 놓고 지금 여기까지 작도를 해놔 놓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후에 여러분이 이 내가 작도를 해놓은 게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는지 뒤로 보면서 체크를 일봉이니까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오늘 날 여기까지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3월달 요 시점에서 요거 하나 끄고는 요 선에서 바로 그냥 지지 한번 받고 못 뚫고 넘어가죠. 300만원 정도 못 뚫고 넘어가죠. 그러면 가장 최근이니까 여러분이 연습이 이 정도까지밖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더리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더리움을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까? 봤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프레임을 한 4시간 보고 한번 좁혀보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4시간 한번 좁혀보면 그러면 4시간 봉에서 대략 한 요 정도 캔들까지 볼 수 있겠죠. 4시간 보고 여기서 딱 봐도 뭐 채널 나올 만한 게 없죠. 여기서 그러면 터진 걸 한번 보는 거예요. 거래량 가로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거래량 터졌어요. 여기 양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 양봉 거래량 뭐라 그랬죠? 양봉의 윗꼬리 딱 찍히죠. 딱딱 찍힌단 말이에요. 그 터진 음봉 거래량은 음봉은 밑에 몸통 아니면 윗꼬리 여기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얇게 퍼져 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박스를 이렇게 쳐준다. 4시간 봉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거를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 가격이 얼마의 가격대다 보면 자, 이 가격대가 도코인으로 지금 2,200만 원이다. 2,250만 원이더라. 가정을 하면 야 이거는 정말 강한 진지라인이구나. 이거 깨지면 좋댄다. 죄송합니다. 제가 속어를 써서 이거 깨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서 내가 이더리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트를 들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막 싸다고 물을 타면 안 돼요. 이제 이 라인이 깨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라인이 깨졌다. 이제 이거를 오늘 정말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어땠어요? 가격이 싸다라고 막 물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니까 내가 다음에 물을 탈 때는 어디서 탄다? 예를 들어 물을 탈 때는 내가 요 가격대까지 한번 가격대까지 내가 다시 한번 좀 기다려보자. 지지 라인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지는 내가 가격이 오면 내가 가격 한번 사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연습하는 방법인데 이건 가장 최근이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제가 최근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연습을 할 때는 어디까지 뒤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서 이게 보면 이더리움이 뒤로 많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캔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에서 200캔들 구간을 설정을 해놔놓고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오늘 지금 하는 시점이 요 날짜죠. 내가 보는 날짜가 요 날짜면 이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세로줄을 찍어 놔놓고 나는 지금 2025년 1월 달이다. 아니면은 쭉 넘어가셔가지고 아니면 캔들 대략 여기서 한 넘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그러면 4시간 봉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날짜는 여기다 찍어 놔놓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 놔놓고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뭐 분석할 것도 없다. 제가 딱 보니까 여기까지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이 보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진 거 보이죠? 거래량이 터진 거 한번 양봉이니까 여기 한번 꺼보는 거예요. 아까 꺼놓은 거네. 미리 아까도 뒤에 거 있는 거랑 거래량이 음봉이 안에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이 한번 꺼보는 거예요. 여기 음봉 터진 거 밑꼬리 아까랑 중첩이 많이 되네요. 뭔가 중첩이 많이 되게.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작도를 했었을 때 여러분이 위치했다. 2024년도 11월달 나는 2023년 11월달에 여기에 나는 타임백에서 타임머신 타고 여기에 돌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뭐 채널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시 저항성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작동을 해놔놓고 여러분이 뒤로 이렇게 가면서 유연하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상의 거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면서 쭉 가면서 또 거래량 하나 터졌어요. 거래량 4시간 보니까 거래량 하나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 딱 꺼져 있네요. 아까 제가 껐었을 때 이 부분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위 기준으로 해서 추세선, 지지, 저항선, 채널링을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실전적으로 금액이 예를 들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연습에 대한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음은 뭐 몇만 원이라도 아니면 얼마라도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지금 만약 연습을 하실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하시고 이미 신대가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으시고 XRP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비트코인부터 해서 아르트들 많이 들어가신 분 계시시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 원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웨이브에 물려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웨이브, 저는 이것도 곧 조만간 비트 상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참조만 하시고 여기서 내가 웨이브 물려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웨이브를 딱 보고 여러분이 꺼보시는 거예요. 이거 4시간 보기에 거래량 여기 터졌죠. 여기 거래량 터진 거 꺼보시고, 여기 거래량 터진 거 그냥 또 중첩되네. 여기도 거래량 터진 거 여기 중첩돼 있고, 여기도 거래량 터졌네요. 웨이브 예를 들어서 꺼보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상승 추세가 나오겠네. 추세줄 빛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추세가 전환되는 요 시점에서 볼게요. 직전 저점 웨이브 넘어가는 게 없죠. 그러면 자, 내가 웨이브 물려있다. 그러면 웨이브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채널링 나올 만한 것도 없어요. 채널링 그냥 지지저항 여기 그러면 딱 보니까 웨이브의 가장 큰 가격대는 여기.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디예요? 지금 가격은 웨이브가 여기다. 자, 지금 이제 지지저항 추세를 배웠으니까 이것만 딱 보면 딱 봐도 여러분이 이제 몰랐던 시절하고 지금은 이제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웨이브가 내가 만약에 물을 타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서 탄다?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네가 오늘 나중에 저걸 또 강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토탈이라든지 비트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4시간봉으로 봤었으니까 시간봉을 좁히는 거예요. 좁혀서 안 보면.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내려간 110개에서 보고, 여기서 여러분이 시간봉을 좁혀서 여기까지 안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에서 좀 물을 탈까? 아니면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시간으로 좁혀있는 데서 거래량 터진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미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터졌네요. 요거 조금 얇지만, 그럼 여기 그거 나눴고, 실제로 보니까 여기 2개의 거래량 터진 곳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지 저항선 가로선을 끌 때 제가 거래량 기준으로 가급적이 뭐 하라는 이유가 이것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못 뚫죠. 못 뚫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만약에 저라면 이 가격대를 뚫어지는지를 제가 계속 볼 거거든요. 볼 때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 느낌이 1시간으로 봤었을 때, 추세선을 꺼놨었을 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비트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관세 완화 정책은 매크로도 좀 좋아질 것 같고, 토탈도 좀 시속도 올라가고 있고, 알트 도미누스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 내가 지금 좀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알트 도미누스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웨이브가 상패가 안 당하는 건전한 알트라고 가정을 하고, 괜찮은 알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을 좀 받는지, 이거를 좀 받는지 여부,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 그러면 저 같으면 돌파를 하고 나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리테스트를 받으면 여기서 좀 안전하게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이제 세워보시는. 자, 오늘 강의는 벌써 11시 20분인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됐는데, 제가 또 정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계속 이거 왜 추세 저항 외에도 아까 쇼군 동생이 다우 이론도 얘기를 했는데, 다우 이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추세를 파악할 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그 다음에 저점 직전에 고점을 깼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추세에 대한 그 다우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ICT 같은 경우는 세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고급 레벨이라,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나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최근 같은 경우에 요까지 제가 딱 끊을게요. 딱 끊고 5분만 BG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는 쇼군 동생하고 강의를 한 거는 추세선, 지지, 저항, 채널링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채널링 하는 부분을 쇼군 동생이 약간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영상 한 거를 제가 편집을 한 3개, 4개로 잘라서 여러분 올려드릴 텐데, 제가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내가 만약에 디테일하게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겠죠. 여러분이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제가 연습을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많이 이렇게 그려보시고 머릿속으로 많이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실제로 트레이딩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업비트나 아니면 비싸매나 현물로 가지고 계시면 내가 만약에 크게 예를 들어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면은 큰 저항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입재를 좀 해야 되겠다.